네, 취업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보죠. 네. 자, 비타민 그리고 김밥의 여왕이시죠.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 김밥을 사오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감사해요. 예. 네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제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기업은 어떤 인재를 찾는가? 네. 오늘 주제네요.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기업의 인재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인재상 것 같은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인재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요,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 규모에 따라서 좀씩 다르기도 하고 어떤 인재를 찾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재상 예전에는 참 뭐 이렇게 특별히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특히 또 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인재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경쟁이 심화되지가 않았어요, 기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인재상이라는 게 특별히 없이 가게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이랬었는데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무언가 조금 더 인재를 갈구하는 게 가장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플러스 지식적인 요소들이 자꾸 부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생산의 3요소라 그래서 생산 토지, 자본력 이런 것들이 3요소였다면 지식이라는 제4의 요소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굉장히 도산되는 기업도 있고 살아남는 기업도 있고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봤더니 살아남는 기업들은 어떤 지식적인 거, 교육적인 거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교육을 공유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곤 씨나 선혜 씨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일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좋아하는 거요? 좋아하는 네. 취미처럼 좋아하는 거요? 네네네. 재건 씨는요? 저는 이제 드라이브 되게 좋아하죠. 드라이브. 차. 예. 맞아요. 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차 좋아하시고. 차가 딱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밖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갈 때 차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막 화났다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그다음 또 부재중 전화 못 받은 거 이런 것도 다 전화도 하고 거기서 막 많은 것들을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되게 좋아해요. 예. 선혜 씨는? 저는 노래를 항상 듣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노래. 왜냐하면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혼자. 네네네네. 근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네네네. 느낌이고요. 좀 슬플 때는 힐링이 된 느낌이기도 하고. 이분 그래요, 저 저는. 분장실에서 너무 듣고 있어서 인사해도 몰라요. 가끔은. 아니에요. 음악 듣느라고. 그 정도는 예.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 각자 갖고 계신 지식이 다른 거죠. 음악에 대한 지식, 차에 대한 지식. 저는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낚시요? 낚시. 우리 낚였나요 지금? 확실해요? 실제로 바다 특히 낚시를 의외인데요. 되게 좋아하는데 바다 낚시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낚시를 전혀 모르시는 분에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사실은 고기를 낚는 그 쾌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건 씨가 갖고 있는 차에 대한 지식을 저희에게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사실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요소를 서로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한계점. 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역량이라는 걸 서로 공유해보자라고 해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니 기존의 직원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정해놓은 게 사실은 인재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교육을 시키기가 힘드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이라는 게 대두되는 이유는 지식사회가 대두되면서 인재를 정해놓고 인재상이라는 걸 정해놓고 뽑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이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좀 인재상이 다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다르다 말씀이세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역량.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한 파트를 맡게 되면 그 파트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거, 해외를 나가는 거라든지 그 전문적인 그 분야에 대한 그 인재상이 필요한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보다는 한 분야를 입사를 했더라도 여러 분야를
그 한 사람이 맡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려면 성실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코드를 주로 인재상으로 많이 보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재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게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 특화된 전략 자체를 이제 중시를 하게 되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직도 많고 일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는 게 힘들다 보니 사람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팀 전체,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인재상이라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기업의 인재상이 이렇다 얘기를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내가 인재상이다. 내라는 게 뭐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뭘 해주세요. 그럼 네. 뭐 영업팀에서 뭘 해주세요.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의 인재상이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확연한 차이가 사실은 기업의 규모별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시대별로 규모별로 시대별로 기업별로 좀 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 공지의 엑스파일 앞서서 코너에서도 저희가 많은 기업들 공개 채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같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인재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너무 많은 기업이 있지만 이걸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기업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대기업, 중소기업 말고도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국내 1위 기업, 재계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해외 진출 글로벌화된 전략 자체를 인재상으로 삼게 되고요. 2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쫓아가도 1위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된 전문성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인재상으로 삼게 되고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인재상으로 많이 삼게 되고요. 보통의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 쪽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고객 접점에서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재상을 뭐 보통의 인재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마다 인재상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딱 또 이 기업에 맞춰서 그때마다 이렇게 인재상을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기업이 역량이라든지 인재상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딱 맞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에 맞춰가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지만 그 회사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내 역량, 내 인재상이 역량과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구직 전략을 준비를 하면 인재상과 잘 매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인재상이 그런데 이 기업 규모별로도 다르다고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기업별로도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시대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시대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산업화 전에는요,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상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규모화되는 거죠. 조직이 규모화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복종을 한다든지 순종형이라든지 정말 말을 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잘 충성심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충성심만으로 어떤 진취성이라는 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재상 자체가 진취성이나 주도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인재상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또 한국 사회는 인성이라는 걸 또 많이 중시를 하잖아요. 주도적인 사람에 대한 것 플러스 인성이라는 게 또 강조가 되게 되고 인성만을 또 강조하다 보니 시대가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인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한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는데 우리는 인성만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기업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한 거, 외국에서 뭐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뽑는 추세가 되고요. 근데 이것만을 뽑으니까 뭔가 또 부족하더라.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전인적 인재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고 인성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 2010년도에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인재상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인재상이 계속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기업 인재상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창의성. 그렇죠.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다. 자, 그런데 이 창의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산업화에서 넘어오면서 전문화된 분야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네. 그 전문성이라든 게 사실은 기업 경쟁이 아까 심화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분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 자체를 한 분야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문 분야 플러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친구들 중에도 보면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분야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의성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나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거고 그런 걸 중시하는 거죠. 네. 자, 인재상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물론 기업별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 성실한 사람 싫어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 싫어하는 기업도 없고요. 다 갖추면 좋은 거 아닐까요? 다 갖추면 좋은데 네. 기업마다는 특색이 있잖아요. 기업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화된 분야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좋지만 그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화된 거, 문제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매출액이라든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분야에 특화된 그런 분야의 인재상이라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거죠. 모든 걸 잘하면 좋지만 보다 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우리 예비 구직자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잘 탐색을 하셔야 되고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기업의 인재상이 있지만 내 역량이 그 인재상과 맞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역량을 잘 탐색을 하셔서 기업과 맞는지 매치해 보시고 맞다라고 하면 나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인재상과 맞춰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사례를 드셔서 면접을 보시는 게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 비타민, 오늘은요,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